오늘 뭐 자기 관리, 자기 동기부여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건데요. 아마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 관리라는 게 매니지먼트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경영 기법이에요.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고, 특히 기업에서 경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업은 그래서 관리자가 실무자를 관리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윗분의 명령과 어떤 평가와 그런 것들에 엮여서 아마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도 받고, 또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보자는 거거든요. 굳이 남한테 맡겨? 내 인생을? 그걸 내가 하지. 심지어는 직장에서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자기관리와 동기부여에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Q&A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질문서도 받았는데 뭐 워낙 그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꾸준히 해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요? 무력감을 어떻게 극복해요? 등등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거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아마 처음 출발에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왜라는 질문을 3번쯤 하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빠르게, 뭐 디테일하게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삶의 만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취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야, 너 성공했다, 너 잘했다, 못했다, 이게 대부분이 주변의 평가예요. 그런데 만족은 자기 주관적인 행복이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말도 제가 많이 들어요. 특히 요새 MZ세대부터 해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은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없이 다니면서 경제적인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시간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겠다. 제가 볼 때 반쪽짜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은 기본으로 따져도 직장이 반이잖아요. 직장 생활이 반인데 거기서는 행복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다른 생활, 여가 생활, 개인 생활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럼 딱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직장 생활을 어떻게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할까를 고민해야지 온전한 행복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좋든 싫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해야 한 일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 관점에서 자기 관리라는 것들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책 하나 소개하는데 무조건 행복할 것.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인데 때려치고 나와서. 이분 나름대로의 그 행복을 찾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고 이대로 따라 해야지 이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건 나랑 잘 맞아. 그러면 따라 하세요. 그런데 억지로 따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종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방법을 따라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은 행복한 것이 왜 중요한지, 의미 있는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자기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뭐 큰 의미에서 삶의 행복을 얘기했지만 어떤 해야 할 일 또는 직장에서 뭐 해야 할 일, 업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다 자기관리 기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한번 좋겠다. 여러분들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기관리 왜 하지? 내가 나를 관리 안 하면 누가 나를 관리할까요? 버려지거나 남들에 의해서 통제받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죠? 나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책임은 결국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변명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갖는 처음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 이게 그러면 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키인데 결국은 자기 관리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약간은 해도이즘? 쾌락주의가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잘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냥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관리한다고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려 갖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완전히 씁니까? 이렇게 해갖고 거의 자기 관리에 미친 광처럼 움직이는데 제 생각은 사실 그거 반대예요. 우리가 불멍, 물멍 이런 얘기 왜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 관리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큰 그림으로 자기 관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자기 관리 핵심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개. 원래 관리라는 거, 매니지먼트거든요. 우리가 관리 또는 기업에서는 경영 이렇게 불러요. 혹시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자꾸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나 뭐 답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도대체 경영이라는 걸 왜 했을까? 관리라는 걸 왜 했을까? 기본은 목표를 잘 달성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태여 관리라는 걸 해야 될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기본 자원은 시간, 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어.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혹시 더 갖고 있는 사람. 혹시 영화 보면은 가끔 시간을 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관리는 당연히 목표 설정이고 시간 관리예요. 여기 제가 잠깐 질문이 있어서 이 M그룹의 김지혜 님이 여기다 하나 써줬는데 교수님의 자기관리 비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사실 시간관리보다는 목표의식을 훨씬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P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할 일을 가지고 움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스타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 설정하고 시간 관리 이 두 개가 자기 관리의 핵심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하고 나를 스스로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거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고 그거의 키가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
관리 과정을 계획, 실행, 통제 또는 점검 이렇게 보는 겁니다. PDS 또는 계획, 실행, 통제, 조치. 그죠? PDCA. 이게 그냥 경영 관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 101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은 편해지고, 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요. 근데 자기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자기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분은 자기 관리를 하면 안 되는 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자기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내가 자기 관리, 아마 개념이나 방법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자기 관리에 그냥 우리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특히 경영에서 사람을 볼 때도 비슷하지만, 이 자기 관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규제력. 그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각이든 행동이든 뭐 정서든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러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를 하려면 자기 통제력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 범위를 넘어가는 거를 관리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냐, 아니면 손 띄세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내 품 안에 품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출발일 것 같다. 그래서 자기 통제, 내 통제. 어떤 경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서 통제력을 넓혀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 부담감 있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 관리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약점이 있지? 이런 거 아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MBTI를 측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에 대한 폭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나에 대한 얘기 있어요. 귀를 열면 나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걸 막으면, 왜냐하면 나라는 거는 내가 보는 나만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이는 계획을 굉장히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그대로 됐을 때 행복감, 만족감이 생겨요. P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기본이 돼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자기 인식은.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고, 내 직장 생활은 무엇이고, 내 가족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난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하셔서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세 번째가 자기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자기 성장, 뭐 이런 같은 큰 맥락에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 없이 스스로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동기부여를 해서 꾸준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방법도 있고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제가 깊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자기 통제,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스스로를 동기부여 시켜보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뭐 많은 동기부여 이론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동기부여는 크게 그냥 두 개예요. 하나는 목표예요. 목표를 세우면 사람은 의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네. 뭐 해야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디 가야지. 그러면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돼요. 그래서 목표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걸음도 빨라지고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뭐 어느 약속이 있거나 막 그러면 챙기는 것부터 에너지 나오는 게 달라요. 이게 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끝난 다음에 뭐 하지?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되기 시작해요. 루즈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거 잘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라는 질문도 여기에 또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 대부분 할 일을 세워요. 할 일을 정해요. 할 일은 목표보다 좀 낮은 순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 배웠어요. 이게 아마 뭐 어린 애들 가지고 계신 부모도 계시겠지만 애들이 방학을 하면 방학책 제일 앞에 우리 때 뭐가 있었어요? 생활계획표. 우리가 데일리 플래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계획. 자, 8시 기상, 9시 밥, 10시까지 TV 시청, 독서. 우리가 그거를 했어요. 그게 목적은 명확해요. 왜 그걸 했어요?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방학이 되면 학교 오고 이런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이 불규칙적이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게 그냥. 그런데 아쉬운 거죠.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방학이 제일 앞에. 방학이 예를 들어서 2달이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2달 동안 하고 싶은 거.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시간 계획, 일상 생활 계획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좀 더 가면 2달 동안에 나는 정말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우고 싶어.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더 해요. 왜 2달 동안에 그거 하고 싶어? 뭐 하려고? 왜? 데드라인 정해놓는 건 목표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해? 2달 동안에 체력을 키우는 목적이 뭐야 또? 거기에 그 목적에 제가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려고. 건강한 삶은 좋은 거야? 그러면 건강한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마다 이것도 달라요. 건강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삶이 어떤 사람은 멋있는 모습일 거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는 모습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그걸 그려야 돼요. 그게 내 행복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나는 2달 동안만은 확실하게 체력을 조금 더 키울래. 그래서 그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할까? 그럼 할 일이 정해져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단기, 중기, 장기를 기업도 그렇잖아요. 5년 전략 목표, 3년 중기 목표, 올해 단기 목표, 그래서 반기 목표, 분기 목표, 월별 정산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획화를 하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 다 하시잖아요. 목표 설정 다 하시고 잘하세요. 물어보세요. 한 번. 최소한 한 번 또는 2번, 3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 그게 여러분들의 모멘텀을 자극할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하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특히 뭐예요? 우리 운동, 헬스장 뭐 이런 거 아마 계획 무지무지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 그게 목표래요. 저는 물어봐요. 그걸 왜 하는데? 그 이유도 다양할 거예요. 그죠? 자,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목표. 왜냐하면 헬스장에서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이게 단기 실행 목표, 이건 실행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행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해서 이유를 찾아야지 좀 더 건강한 멋있는 삶, 그래야지 그게 행복함하고 연결이 돼요. 그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매일 헬스장을 가게 되죠. 그냥 헬스장을 매일 2시간씩 해야지. 이거 절대 못 갑니다. 그냥 뭐 작심삼일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헬스장 관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헬스장은 등록하고 안 오는 고객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자꾸 운동 안 오시는 분한테 전화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헬스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 목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봐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세우면 내 삶과 내 행복, 만족과 연결될 수 있는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로 계속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 우리가 내 행복과 연결해서 크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행이 내가 운동을 매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갖는 의미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럼 왜 해? 그러면 내가 멋있어지고 싶어. 그러면 나 인생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볼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지속적인 행복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하려면 보통 한 1년, 최소 1년, 2년, 3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딱 찍으면 뭐예요? 목표가 끝나요. 그다음부터 망가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일정한 수상을 한 다음에 연금과 연결돼서 연금이 다 차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운동하기 싫어야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또 다른 걸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걸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적인 삶이 삶에 활력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이 큰 그림에 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래서 일단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조금 더 장기, 중기, 장기, 왜라는 질문을 해가면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왜라는 질문의 끝에는 그거를 뭐 마감 시간을 정하고 막 이렇게 구체화하고 숫자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죠? 내 행복과 만족과 관련된 큰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오면서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목표를 구체화해라. 하루 2시간,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죠? 가능한 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자. 막연하죠. 어린애들이 많이 하는 거죠. 책상에 또 그거 붙여놔요. 네.
그런 실행 목표를 책상에 앞에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 삶의 미래 멋진 모습을 그려놓는 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를 하는데요. 너무 욕심이 많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버리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 그러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나에게는 주어진 자원이에요. 이거를 타이트하게 다 쓰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됩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에너지, 희열 느껴요. 그죠? 그게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욕심이 많아서 다 세워놓고 다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돌아올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달성을 다 해보고 성공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세워서 뭔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해볼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 이게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해서, 하나도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공 경험, 성취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 하잖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반복합니다. 실패하는데도 계속 새해마다 목표를 세우는데 성공 체험을 하면 얼마나 많이 세우겠어요. 그죠? 1년에 하나씩만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지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죠. 한 번에 너무 과도한 이렇게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설정되면,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 보통 뭐 갖고 매기세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세요? 여러 개 해야 되고. 긴급한 일. 네, 지금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 기업도 똑같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 다음에 거기다 혹시 기업에서 뭐 필요하다면 더 붙인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시급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치우는 겁니다. 빨리 해치우는. 왜냐하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그게 가장, 거기는 그냥 딴 거 생각하지만 안 돼요. 시급하고 중요하면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딴 거 다 버리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이거 메일 보내야 되는데, 메일 보내야 되는데, 메일 보내야 되는데, 메일 보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갖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키워요. 그럴 때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뭐예요? 그래, 빨리 해치우는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들은 빠르게 해치우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인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시간 관리잖아요. 중요한 일은 약간 의도적으로, 시급하진 않지만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돼, 이제. 해야 할 일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죠? 리스트를, 해야 할 일을 먼저 리스트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면 제일 먼저 못 써요. 아침 5시부터, 시간부터 써요. 해야 할 일 먼저 쓰세요.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그 해야 할 일을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 시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매핑하세요. 근데 그때도 선택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고 싶어. 언제 할까? 어느 시간에 집어넣을까? 혹시 직장 다니시면, 퇴근하고 저녁에 2시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 저녁에 직장에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고 2시간 독서를 한다? 그러면 1시간으로 줄이자. 1시간. 1시간도 쉽지 않아요. 거기다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잖아요. 넷플릭스 봐야 되지. 그 한 번 꽂히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것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하면 돼? 근데 꼭 해야 돼. 나는. 시급하진 않지만 나한테는 정말 그게 나중에 양식이 될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야. 그러면 해요. 그죠? 하는데 이 타임이 잘 안 맞으니까 자꾸 실패해. 언제? 아침에. 네, 그게 나는 아침에 나한테 시간이 있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난 30분 있어. 그러면 아침에 30분. 아니면 뭐 그야말로 나에게 좀 여유 있는 시간 그때 20분. 이렇게 그 시간을 타이밍을 굉장히 잘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2시간, 3시간씩 한 번에 한다고 세워놓고 안 지키느니 일주일에 한 번 하느니 그냥 20분, 30분씩 해놓고 매일 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봅시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루틴을 모두 사람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루틴 만들어라. 욕심 많으면 뭐 그냥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뭐 이틀처럼 사는 방법 뭐 있다 이것들 얘기하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하루를 이틀 24시간을 48시간씩 쪼개서 사는 건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맞아. 저는 하루를 18시간만 살고 싶어. 그럼 몇 시간 돼요? 6시간. 그 6시간은 뭐예요? 나한테 프리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는 시간도 있겠고, 뭐 제가 이렇게 잠자는 시간 뭐 다 빼고 6시간으로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16시간이고, 실제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2시간은 그냥 프리타임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도 충전을 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할 일을 정해놓고 그것도 궁극적인 목표 의식하고 연계 안 되는 뭔가 할 일을 정해놓고 거기에 강박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곤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누워야 돼요. 물론 늙어요. 늙다가 죽겠죠. 근데 그러니까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키우면서 그러다 죽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래요. 이게 저하고 맞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랑 공감을 한다 그러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래. 그럼 뭐 자기 시간 30분만 놔둬도 되고. 근데 저는 항상 그 여유 시간,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기업들이 자원이 고갈되면서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소수 정예, 자원의 극대화, 효율화 뭐 이러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이 돼요. 그런데 큰 미래를 생각하는 창의성이 완전히 없어져요. 생각을 안 해요. 뭔가 내가 눈앞의 것들을 막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못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 상상력을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멋진 모습, 뭐 이런 정말 뭐 긍정적 의미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 뭐 이러면서 큰 아주 멋진 것들을 언제 생각하세요? 네,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네, 바쁘게 사신 거예요. 그런 상상력 고민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맨 남들이 하는 목표,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찾으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고민을 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해요. 목표에 대한 의미를 가져라. 그래서 목표 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 정해놔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아요. 그게 경영학의 기본 원리고요. 이론으로는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 실험을 해요. 목표를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집단. 나누면 목표를 가진 사람 집단이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목표를 좀 애매하게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과 굉장히 구체적으로 100을 달성하자 이렇게 적은 사람 누가 이겨요? 100을 달성하자가 이겨요. 100을 달성하자라고 적은 사람과 120을 달성하자고 적은 사람 누가 이겨요? 120을 달성하는 게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은 단순하게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는 한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시험 본다. 중간고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한테? 너 이번에 100점 맞아. 못 맞으면 죽어.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보상도 확실하죠? 문제는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그대로 쓴 거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애가 그걸 달성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복되면. 그런데 애는 계속 100점을 못 받아. 근데 엄마는 계속 100점을 요구해. 어떻게 돼? 애는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엄마는 또 그래. 요번에는 꼭 100점 받아. 그죠? 그러면 애가 겉에는 알았어 그러지만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네 맘대로 되니?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목표를 누가 지금 만들어요?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설정하는 것은 수용성이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부정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 의미, 목표에 대한 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제가 가끔 기업에서 제가 워낙 기업의 워크숍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저한테는. 기업의 직장인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회사 왜 다니세요? 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살려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왜 하필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해요? 자, 왜죠? 네,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다녀도 되고 다른 일을 해도 되잖아. 왜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해요? 네, 그 의미를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은 만족도가 다르다. 어쨌든 그런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선택을 해버렸네요. 망했네. 그럼 내 인생을 바꿔야 되나? 그런데 너무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모든 사안은 다 그렇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을 파갖고 스스로를 곪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긍정을 파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뭐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물론 선택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성격이 이미 그렇게 타고났어요. 유전이야. 성격은 반은 이상은 유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면 똑같이 나올 거다. 다른 부모한테 태어나야 돼. 그런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격은 포괄적으로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이라는 그 큰 개념 안에 보면 성격 요소들이 있어요. 내향적이에요. 이 MBTI도 기본적으로 4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성격의 요소들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자, 좋은 성격, 나한테 좋은 성격을 내가 쓰면 돼.
성격도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게 있는데 꼭 나쁜 것만 발현을 많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약간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이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대한 의미,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관리, 자기 동기부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목표의식이에요. 저는 항상 고민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구태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왜 교수를 했지? 이게 아니면 뭘까? 근데 나한테 좋은 점들이 있어요. 교수가 주는 의미가 뭘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된 얘기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라는 교수가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이 목표의식과 관련돼서 재밌어서 소개를 하나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콜센터 직원이에요. 여러분들 콜센터라는 거 아시죠? 네, 콜센터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AS와 같이 어떤 컴플레인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훨씬 어려워요? 아웃바운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트 교수가 실험을 한 콜센터는 아웃바운드에 뭘 하는 거냐면 물건을 파는 콜센터가 아니라 도네이션을 받는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콜센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안 좋고요. 급여도 많지 않고요. 거기다가 전화하면 이상한 얘기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감정 노동자들인데 약간 블랙 고객처럼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잡은 아니에요. 이 그랜트 교수가 뭘 했냐면 그 콜센터 직원의 일부를 뽑아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과 면담을 할 기회를 줬어요. 그거를 5-minute 인터뷰라 그래. 5분. 그러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너무. 자기가 한 일이 뭐야? 의미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자기는 전화해서 도네이션을 받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일하고. 딱 그 실험 후에 그 면담을 한 콜센터 직원들의 성과 2.5배 올라가고요. 전화 콜수가 2배, 3배 올라가고요. 이 사명감, 목적의식.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다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안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닥씩 다 할 수도 있고, 하고도 있어요. 다만 그게 뭔지 모를 뿐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를 동기부여시키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시키는 일도 왜?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말고,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구태여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도 왜 그 일을 하는 게 뭐야? 왜 이 일이야? 일에 대한 의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만들어지면 해야 할 일이 만들어지고, 그죠? 해야 할 일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적정한 시간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타이트하게 시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저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너무 뿌듯해. 그죠? 하루하루에 막 성취감이 막 그냥 야 오늘 완전히 잘 썼어. 근데 뭐 되지 마라? 번아웃 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다면 타이트하게 매일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아야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친다? 여러분들하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어쨌든 24시간, 따라서 24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뭘 할까? 그리고 우리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뭐예요? 이 시간 관리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루틴 만들기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시간 계획 세우고 루틴 만들기 위해서 뭔가 슬롯해서 거기다 할 일 집어넣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땐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현재 나는 어떤 루틴과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기 분석을 좀 하세요. as is로 분석을 해야지 to be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할 일을 잔뜩 해서 막 써넣어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또 다시 할 일을 써요. 이거는 실패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거는 실패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뭐 보통 우리가 한 일주? 그죠? 일주 하면 대충 일주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고 어떤 루틴이 있는지 거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세부적으로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갈 때 항상 저는 저울에 올라가죠. 몸무게를 재야 되니까. 그냥 루틴이에요. 근데 뭐 그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게 루틴인지. 그래서 자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루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 껴넣으면 재밌는 루틴도 많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 관리도 하고 또 변화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슬로우 타임이라는 건 뭐 약간 여유, 뭐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좀 급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독서를 목적으로 삼는 것과 독서를 휴식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글 읽는 게 직업이라서 정말 싫어해요. 맨날 읽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종이만 있으면 이렇게 이게 남의 일기잖아요. 이것도 막 읽고 싶어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글만 보면 우리는 주워들어서 읽기 시작해요.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너무 어디에 그냥 사로잡혀갖고 막 거기에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떨어지는 거. 뭐 혹시 좀 여유가 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내가 앉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시간에 저는 잠을 자는 것도 루틴이고요. 거기서 뭔가 읽는 것도 루틴이고요. 나는 그냥 잠자고 왔어. 시간이 왔고. 아니에요. 에너지를 엄청 충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해져요. 그게 자기관리 아니겠어요? 억지로 뭔가 껴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통제해야죠. 시간에 끌려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 통제, 자기 범위. 그래서 내가 시간을 갖고 놀아야지. 그래서 계획을 저는 타이트하게 짜는 거 안 좋아하는 이유예요, 제가. 저는 제 마음대로 시간을 갖고 놀고 싶어. 그래서 저가 잘 계획해요. 물론 어떤 때는 너무 바쁘고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거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그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 뭐 사회의 약속 이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죠. 책임인데.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산다?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타이트하게 일하면 며칠을 쉬어요. 그래서 쉬느라고 내가 원래 오래 계획했던 걸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해야지 그걸 갖고 자책하고 자기를 주워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리고 특히 이 시간 관리는 자기가 통제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노를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걸 못해서 다 받아놓고 그거를 잔뜩 내 머리에 혹처럼 붙여놓고 내가 뭔가를 그렇게 힘겹게 살려고.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행복할까? 뭐 때문에? 가장 큰 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자인이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페르소나 거짓자.
주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자. 그거 여러분들 행복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죠. 내가 좋으면 되죠. 구태호의 주변 사람한테 집착을. 특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굉장히 중요한 욕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부의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목표 설정이라 그랬어요. 그죠? 목표하면 이제 시간 관리 따라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보상이에요. 보상.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예요. 잘 써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이 입춘인가요? 네. 맞죠? 내일이 입춘인가? 이제 뭐 좀 풀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공원에 가요. 그죠? 근데 공원에 갔더니 어린애들이 딴 애들이 막 뭔가 장난감을 사갖고 막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찡찡대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거 걔가 갖고 놀 만한 물건이 아니거든. 금방 질리고 그렇게 좋아할 물건도 아닌 다른 애들이 가지니까 갖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저건 너한테 안 맞는다. 딴 거 해줄게. 그러면서 막 달래는데 안 돼요. 막 울어요. 자빠져서 개겨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우리나라 엄마들이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때린다고요? 네. 만일에 그 전날 신랑이, 남편이 보너스도 받아오고 뭔가 나에게 잘해주고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공원에 갔어. 근데 애가 땡깡을 부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사줍니다. 그런데 그 전날 남편하고 싸우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갖고 오늘 어느 한 놈 걸리면 죽는다 이러고 지금 그래도 이제 애가 가자 그러니까 의무감에 데리고 공원에 왔는데 애가 사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어떻게 해요? 그게 작살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벌이에요. 어떻게 준 거예요? 네, 지 맘대로 준 거예요. 네. 물론 옛날 우리나라 엄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디시플린이었어요. 왜? 애가 커서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상사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 눈치를 보는 것부터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왜? 그걸 반복하면 그 다음에 애가 공원에 갔을 때 저걸 사달라가 말까를 뭘 해요? 엄마 눈치 보자. 얘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은 거야. 뭔가 완전 순전히 지 맘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디시플린 못 받아요. 그게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인지 보상을 받으면 안 되는 행동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개념을 누구한테 써 이제? 나한테. 내가 잘했으면 칭찬해줘요. 칭찬. 잘못하면 격려해줘요. 네,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할 때는 처벌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조금 더 냉정한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가능한 한 질책은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좀 있어서 잘 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유도 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자기관리니까 가능한 한 자기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혹시 잘못했다면 스스로 자기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기로 해갖고 뭔가 일주일마다 점검을 했는데 이번 주는 좀 극단적으로 하나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에이, 잘했다 그래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게 격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자기 통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주말에 2배, 3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잘해야지 그게 너무 심하면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건 자기 보상.
잘하면 쓰담쓰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보상을 해주려면 보상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뭘 줄까? 혹시 여러분들 보상 스스로 보상을 줘봤어요? 그죠? 어떤 거 줘요? 책 사줘요. 네.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반응은 알겠죠?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책 사줘야죠. 네.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 만족도. 네, 욕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욕구, 자기 필요한 거를 해야 돼. 욕구. 그리고 반복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나 핸드백 사야지. 야, 일주일 그거 체크해놓고 맨날 그 명품 핸드백 사면 뭐 그게 가게가 나와 나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욕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 그래서 본인의 욕구,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들 관리할 때도 애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놓고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90점 맞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핸드폰 받아서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돌고래가 점프를 해서 나옵니다. 그죠? 링을 착 통과해요. 그럼 조련사가 뭐 줘요? 먹이를 줍니다. 먹이만 줍니까? 왜? 돌고래는 식욕, 이 배고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돌고래가 쓰다듬는 걸 싫어하는데 계속 쓰다듬어 주면 짜증 확 내요. 근데 우리는 보상을 준다고 조련사가 휘슬을 불었더니 돌고래가 점프를 해갖고 링을 쫙 통과해 왔어요. 야, 오늘은 10,000원 하고 10,000원을 딱 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고래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이기 때문에 욕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욕구를 잘 파악하시고 너무 부담되지 않는 보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상을 일관성 있게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하는 보상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걸 달성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상의 의미가 없어요. 책을 항상 사. 그런데 잘했을 때도 책을 사. 보상이 아니야. 평소에 안 사야 돼. 그래서 뭐 공연을 본다든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꾸 크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은 딱 2개 특징을 갖고 있어. 하나 어떻게 줘라? 일관되게. 한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줘야 돼. 야, 너 이번에 90점 맞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근데 걔가 핸드폰을 너무너무 바꾸고 싶어갖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88점 받았어. 야, 기특하구나.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노력이 가상해서 바꿔줄게. 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목표를 달성해서 보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었어. 코피가 나서. 그 다음부터 코피를 터트려. 생각보다 사람은 영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관성 있게 해라.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해라. 즉각적으로 해야지 잘한 거 못한 거를 바로바로 알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보상의 의미가 쇠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나중에 애들 디스플린하고 뭐 이렇게 막 동기부여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웬만큼 참았다가 모아갖고 한번 무슨 일 하나 생기면 그때 다 싸잡아갖고 내가 6개월부터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애들은 다 순치맘이구나.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보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목표에서 기준을 다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만 있으면 보상 주나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야죠. 평가.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수치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구태여 수치화가 못하면 저는 수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수치할수록 좋아요. 아주 확실하잖아. 그런데
수치화가 안 되는 것조차 수치하려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능한 한, 뭐 쓸 수 있다면 구체화 뭐 말로 써도 된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있고, 예,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려면, 예, 기한, 예, 기한을 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일주일 단위로 하던, 뭐 보름 단위로 하던, 한 달 단위로 하던.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주일 단위 하라고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야 되죠. 네,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한 일이 뭔지,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밌는 건 어떤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본질적 보상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재밌으면 더 좋겠어. 그러면 재미가 보상이잖아요. 그 일을 목표 기준치를 했다고 내가 나를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고 책을 사주고 뭔가 보상거리를 주는 거는 일 자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따로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돌고래가 점프를 한 것 때문에 먹이를 얻어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돌고래가 점프하는 게 너무 좋으면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점프하게 해주면.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는 스스로 뭔가 한 거에 대한 쓰담쓰담보다는 저는 그 일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씩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뭐 일주일에 뭐 휴일 빼고 5일 어쨌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 주는 헬스장을 5일 다 가서 내가 1시간씩 운동을 했다. 오늘 잘했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못했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가서 쎄 빠지게 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 자기가 통제하는 거니까. 그런데 헬스장 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찜질방이 있거든. 그래서 헬스장도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시키는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나는 근데 러닝머신인 거 너무 재미없어. 그럼 어디 뛰면 돼? 아니, 쾌적한 한강에 밖에 뛴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좀 밤에 가요, 그러면. 저희 반포, 고수부지. 거기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그런 데서 뛰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는 의미 있어.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가지 말라 그래도 밤 11시면 기어 나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 저는 그게 훨씬 더 스스로 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습관이 되는 거고요. 습관화로 시키면 또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렇게 해서 뭐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거기도 지겨워요. 그러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강화, 어쨌든 이거는 보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한 가지 원칙만 얘기하면 효과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보상을 받은 행동은 반복하고요. 벌을 받은 행동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린 아이들한테 디시플린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습관을 기를 때는 부모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걸 자기한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났을 때 줘라. 아니면 순침함이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되시고요. 조금 뭐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재적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하는 것 자체로 재밌는 거는 내재적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용어도 좀 이해가 되시죠? 내재적 그 일 자체에 이미 들어있는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게 보상이에요.
어떤 애들은 게임. 야, 쉬어가면서 해라. 아, 싫어요. 엄청 해요, 엄청. 쉬엄쉬엄 하래도 싫대요. 틈만 나면 해요. 왜?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도 일을 게임처럼 재밌게 만들면 안 될까? 그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재밌어요. 네. 근데 세상 귀찮다고요? 네. 재미를 찾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거는 명암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그렇게 일 자체에서 재미와 어떤 뭐 성장 느낌, 성취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면요. 그 일은 관리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혹시 직장 다니신 분도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직장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 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한 절대로 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인가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예. 뗏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야, 목재 갖고 와, 뭐 밧줄 갖고 와, 묶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다.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면 사람은 뗏목을 만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가면 이게 아까 얘기한 목적의식, 일에 대한 의미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예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거냐? 작업 상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맨날 일하는 게 장소가 뭐 거기만 들어가면 나는 사무실만 가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난 집에만 들어가면 답답해요. 좀 환경을 바꾸세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도 어떤 아이디어 회의나 약간 새로운 걸 할 때는 회사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라 그래요. 훨씬 자유로워지거든. 편안해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업도 새롭게 바꿔보는 거죠. 앞에서 뭐 이건 이제 요새 뭐 우리 다 자동화돼서 없어지는 일이니까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얼마나 지루해. 거기 맨날 그 작은 데 앉아갖고 몇 시간 동안 교대 못하고 오면은 뭐 돈 받고 표나 주고 뭐 이거 지금은 이제 다 자동화로 바꿨잖아요. 그 정도로 단순하고 의미 없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거 있을 때 여기에도 일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실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몇 개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징수 통로. 그러면 그 징수원들끼리 뭐냐면 각 자기 통로로 지나가는 노란색 차. 그러니까 몇 대인지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덜 재밌잖아요. 아니 덜 지루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PT를 받아도 멋진 트레이너, 이쁜 트레이너한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 주변 환경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저거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뭔가 건강한 사람 다이어트 뭐 해갖고서 쭉 세우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이 나한테 쾌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거, 또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먹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재미가 돼야 돼요. 유튜브도 찍고 SNS도 올리고 이 재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괜찮다. 그다음 뭐 마지막 뭐 너무 잘 아는 개념일 겁니다. 그죠? 긍정적인 좀 자신감, 캔두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잠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전에 그 질문 받은 거 보면 무력감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워요. 스스로 좀 이런 자신감, 오히려 권력감
막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고, 여러분도 충분히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능감, 능력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근데 뭐 나는 그 뭔가 자기 관리를 하고 뭔가 목표도 달성하고 싶고 막 그런데 체력이 딸려서 내가 충분히 다 못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죠. 그걸 하고 싶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을 키우는 거, 학교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다 키워놓고 목표예요? 아니죠. 현재 내 체력 안에서 내가 통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 재미가 쏠쏠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생각. 자기 생각을 관리해라. 스스로 생각하세요. 우리 뭐 운동선수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셉니다. 실제로 저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 플레이어인데 실제로 그 테니스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셉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자신감이 붙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공 좀 해봐야지. 해서 성공시켜야 돼. 그래서 너무 원대한 꿈을 목표로 잡아놓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를 성취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성취하고 그 재미를 붙이는 게 뭐예요? 저는 성공하는 습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엄청 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크다 작다 뭐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뭔가 내가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 미래 모습 이걸 이미지로 그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정신이 지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해서 크게 그려놓으면 그래서 건강한 삶, 뭔가 의미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 그것을 계속 상상을 한다면 그걸 위해서 나는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내가 할 일을 정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여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추상적이라도 어떤 그림, 이미지 열심히 하자보다 더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암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뭐가 문제야? 나 문제 없어. 나는 문제야. 그러면 스스로 문제가 됩니다. 자, 사람은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초과학입니다. 텔레파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유리컵 있잖아요. 집에다가 현관에 유리컵 2개 놓고 하나는 1, 하나는 2라고 쓰세요. 거기다 물 부어놓고 위에 뭐 얹어요? 양파. 왜 양파를 얹어요? 빨리 결판 나요. 그 감자나 고구마 얹으면 무지 오래 가서 양파는 1주, 2주면 결판 납니다. 한 놈한테 죽으라 계속 하세요. 하나한테 잘 살아라. 하나 죽습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사람의 생각의 힘이. 텔레파시라는 건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서 초과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안타까운 거지. 전 제가 아주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그런 텔레파시를 가지고 자기를 최면해서 자기 정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몇 개월 받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못해요. 예전에. 자기 최면이라고 해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훈련은 그런 거예요. 자기 최면 상태로 들어가면 이 자기 암시 능력이 세져요. 그렇대요. 초과학이니까 제가 알겠어요. 저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빠르게 그러한 안정적인 뇌파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받고 싶어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목표 설정하고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크게. 그 다음에 내재적인 동기부여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외재적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재적 동기부여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약간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을 하고 있는지를 목표 대비 실적을 계속 관리하는 게 도움이 돼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관리하거든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자기 보상, 자기 처벌도 쓰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 뭐 이런 거 쓰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행복감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 기록하고 근데 뭐 기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멋지게 뭐 어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단어 몇 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어 몇 개면 된다. 핵심만 그냥. 그래서 뭐 일기 쓰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루틴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다 하시겠지만 일기 루틴이 제일 좋은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생각하면 한 페이지를 꽉 채우는 게, 그죠? 저는 그런 데서 벗어난 지가 오래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짧게. 그냥 한 단어만 어떻고, 뭐, 그냥 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자기 성찰이 될 수 있어서. 자기 성찰은 자기 성장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능력이 개발되고 조금 더 큰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당신 누구십니까? 나죠. 나는 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주변에 크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책은 드라이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자율성, 그 다음에 뭔가 성취, 숙달해서 한 경험, 그 다음에 목표의식, 내재적 동기부여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인센티브나 이러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창의성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애 키우거나 내 스스로, 기업에서는 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걸 할 때는 많이 합니다. 주어진 일을 빠르게 달성할 때는 외적 보상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고 과학적으로는 약간의 논쟁이 될 만한 연구들이 많아서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 창의적인 창의적인 과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업이잖아요. 뭔가 새롭게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업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걸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왜? 기존의 방식으로 빨리 푸는데 익숙해서.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뭔가를 주어진 걸 할 때는 그런 인센티브가 좋지만 새로운 걸 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고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비두는 게 낫다. 이렇게. 그래서 이 책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김수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